안녕하세요. 전국민 주연암 노동조합 정책교선부장 전민현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2026년 복 많이 쟁취합시다. 노조는 마성모란공원에서 2026년의 힘찬 시작을 준비했는데요. 위원장 동지의 신년사, 그리고 지역본부장 동지들의 결의를 조합원분들과 공유합니다.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동지의 구호도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이걸 보시는 조합원 여러분, 2026년 투쟁의 시작을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투쟁. 내란 사태와 그리고 김원정 열사 15년 휴무제를 지냈고, 그리고 연말에 중앙임원선거 그리고 본부 임원선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25년이 가고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그리고 2026년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에 지금 김원중 열사 앞에 섰습니다. 네,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대정부 교섭 쟁취를 위한 2026년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시무식을 여기 있는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무식 기회를 맡긴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사무처장 정지식입니다. 힘찬 규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미리원상 부정부패 민간이탈 철폐하라! 현대판 유해제 직무급제 폐지하라! 철판 깔고 깽판 치는 비량 세력 척결하자! 다음으로 민주연합의 구심점이자 투쟁의 선봉에 있습니다. 우리 최나영 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신년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2025년 우리는 이곳 마석 모란공원의 김원영 열사 앞에서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맞게 윤석열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상반기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을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단결 투쟁을 만들고 실천할 것, 열사 15주기 당신을 생각하며 힘찬 단결 투쟁으로 2026년 힘찬 승리의 보고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린 윤석열을 파면 구속시키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린 상반기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위 시기에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전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린 힘들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선두에 우리 현장 대표와 간부 동지들이 계셨습니다. 동지들, 2026년 투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합시다. 30년 비정규직의 한과 소름, 끝장내기 위한 희망의 문을 열어낼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중앙에서 고용 형태별, 직종별, 기관별 모두 단결하여 정부교섭 쟁취로 우리 노동 3권을 온전히 실현합시다. 한국 사회의 자주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합시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펙에서 그리고 당면에서는 쿠팡 사태에 드러났듯 우리는 미국의 경제 주권과 우리의 피, 땀을 강탈당했습니다. 지금도 제국주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고 기득권 세력이 여지껏 만들고 세뇌시킨 친미 동맹 프레임을 뜯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적극 활용합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노동자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투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붉은 말의 기세로 함께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있었습니다. 그 4대 본부임원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신년사와 더불어 당선 인사까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어우, 좋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강원 충북본부장 최동입니다. 동지들! 해마다 오는 열사의 묘역이지만,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은 동지가 결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하셨는데요. 결이라는 말 참 중요하고 가슴에 깊게 새겨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두 글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26년도 투쟁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며 투쟁을 격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빡세게 하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충본부도 중앙의 사업 그리고 현실에 놓여있는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말로 신년사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정말 강충본부 앞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발맞춰서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는 강충본부가 되겠습니다. 투쟁! 녹음 다 했어요. 녹음 다 했어. 자우동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본부장과 수정 자우동지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해 우리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벌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해 왔습니다. 특히 해고자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과 함께 믿고 연대해 주신 자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6년 호남본부는 현장 중심, 자원 중심의 노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노동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를 애국 없이 한데 모으고 맨 앞에서 책임지고 싸우겠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직종, 세대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정부 교섭 정치를 위한 힘찬 투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요구인 임금, 고용, 처우, 안전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조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좌우 여러분,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이며 연대는 구호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힘입니다. 현장이 주인되는 해, 대정부 교섭을 정치하는 해, 노동의 전업을 되찾는 해가 될 것입니다. 좌반동지 여러분, 김영현 열사 정신 개선을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갑시다. 연결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좌반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경기본부장 정동일 투쟁군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과 더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연말 연초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은 분명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에서 100%를 얻으려 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더 해보고 힘들다고 좌절한다 해도 오히려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다면 충분히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이뤄내는 것으로 응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집단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노동조합을 믿고 내 옆에 녹색 조끼를 입은 동지를 믿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하는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열사의 가르침처럼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2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녹색 조끼를 입고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단결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갑시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참된 세상을 위해 가열차게 올해도 투쟁합시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길에 민주연합 동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 민주연합의 영원한 정신적인 지주이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구자이신 우리 김원정 열사 그리고 김원정 동지에게 불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시무식에서 위원장 동지가 얘기한 2025년 우리의 결의는 무엇이었나요? 네, 윤석열과 내란 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 상반기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을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단결 투쟁을 만들고 실천할 것 이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셨죠?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는 30년 비정규직의 한과 서름을 끝장내기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의 자주권 쟁취를 위해 투쟁입니다.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 주권과 우리의 피와 땀, 우리의 모든 것이 미국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들을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동지들 그러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영상은 노조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복잡한 배경을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이 소식 하나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자,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침공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대체 왜?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거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료들이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미군이 글쎄요, 국제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마두로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그대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걸 두고 많은 자료에서는요, 이건 뭐 명백한 주권 침해고 침략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인데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미국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야 당연히 석유 때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쉬운 대답이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 설명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석유라는 자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역사부터 알아봐야 하거든요.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 나라 전체 GDP의 3분의 1, 수출의 80%가 다 석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석유라는 건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석유에 죽고 석유에 사는 나라죠. 그리고 바로 이 막대한 자원이 모든 비극과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역사를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독립은 했지만 오랫동안 미국 석유회사랑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이 석유로 나오는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1976년에 이제 석유는 우리 거다 하고 국유화를 선언하긴 했는데, 진짜 큰 변화는 1999년에 시작됩니다. 바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죠. 차베스는 석유로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지점,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시작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료들이 분석하는 미국의 진짜 속내. 단순히 석유를 뺏으려는 걸 넘어서 미국이 진짜로 노렸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를 장악하려는 거다. 하지만 자료들은 오른쪽에 주목합니다. 더 깊은 이유. 바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일종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아주 무서운 분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미국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석유 자원을 관리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걸 달러로 거래하는 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 또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수십 년간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했는데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 바로 이게 미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성공적인 저항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분석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번 침공은 미국이 강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기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몰락하는 강대국의 필사적인 행동이며 자신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무리수를 둔 수락하는 제국의 발버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남미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일일까요? 이 자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자료들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베네수엘라에 가해진 그런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이랑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겪는 경제적인 압박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료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이 쿠팡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노동 착취다, 불법 운영이다 이런 논란들이 터져 나왔을 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 기업을 보호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사력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미국의 압박, 그 민낯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복의 노동계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냈죠. 민주노총의 이 한마디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굴복하고 달래는 것은 굴욕만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길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이 자료들은 베네수엘라 침공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 국제 정세에 대해 딱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두 가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사실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쇠퇴의 징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자료들이 말하는 소위 제국주의적 착취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것, 즉 연대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분석에 내놓는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연대라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한 중요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관련된 산별노조들이 모여 공동요구안과 정부 교섭 쟁취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 논의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쿠팡 사태와 관련한 민주연합 조합원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반성 없고 국민 무시, 노동 탄압, 독점 기업 쿠팡 탈퇴, 독점적 물류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의 통제. 2월 공공부문 산재 실태 분석 발표 민주연합 노조 기자회견. 지자체 매년 4명 산재 사망, 매일 5명 산재 사고. 산업안전보건이 확대하라. 산안법 개정하라. 민간이 탁산업안전 예방 대책 수립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담하고 정부는 교섭하라. 2월 25일 수요일에서 27일 금요일까지 올해 우리 노조의 모든 사업과 투쟁 계획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 대의원들께 전하고 대의원 동지들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동지들, 한파에 건강 잃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일하고 노조로 단결하여 역사적인 2026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